Apple Intelligence transforms. 업계 2년이나 뒤떨어지는 거품 덩어리. 기본 램이 16기가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이번 애플 신제품 발표는 크게 진행하지 않고 재미있게 3일에 하나씩 출시해서 총 3가지 새로운 맥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또 PC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첫날을 기다렸는데 첫날은 솔직히 많이 아쉬웠고 바로 다음날인 둘째가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식이라서 빠르게 정리해본 새롭게 출시한 신형 맥 2가지 시리즈 총정리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신제품은 3개인데 왜 2개냐? 1개는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아요. 첫 번째는 아주 많이 팔릴 것 같은 신형 맥 미니입니다. 이거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폼팩터로 바뀌었고 가격도 적당하고 진짜 잘 나왔어요. 또 제가 이제 SFF 같은 이제 작은 PC들을 많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PC처럼 제대로 된 애플 실리콘의 형상을 잘 살린 제품이기도 해요. 가장 큰 변화는 폼팩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나게 작아진 디자인으로 말이죠. M1이나 M2로 탑재한 맥미니는 기존에 있었던 인텔 맥 베이스 폼팩터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애플 실리콘의 장점을 살리기 매우 아쉬웠어요. 왜냐면 똑같은 칩으로도 아이패드는 잘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분명 애플 실리콘에 맞는 엄청 작은 맥미니가 언제 나오지 했는데 이제서야 등장하게 된 것이죠. 디자인은 맥 스튜디오 형태에서 엄청 작아진 형태라서 진짜 미니미니한 사이즈예요. 가로 세로 길이가 대략 한 13cm 정도 되거든요. 애플 TV와 비교하자면 조금 더 큰 정도? 그리고 이 사이즈에 전원부도 내장되어 있어요. 쿨링 시스템도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전체를 쿨링하고 다시 바닥으로 빠져나오는 구조인데 영상을 보면 보드가 이렇게 이제 2개로 겹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뜯어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전 맥미니와 달리 맥 스튜디오처럼 전면에 포트도 만들어줬습니다. 특히 그 이어폰 잭, 영상을 편집하시는 분들은 무선 이어폰을 못 쓴단 말이에요. 딜레이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유선을 선호하는데 이게 이제 전면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USB-3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2개 탑재되었고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건 뒤에 연결하고 앞에선 자주 뺐다 끼웠다 하는 것만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더욱 데스크탑다워졌죠. 후면에도 포트가 있습니다. A타입 포트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요. C타입 포트도 3개, 기본 이더넷이 있고 10기가 이더넷도 옵션으로 추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맥스튜디오는 전원 케이블 연결하는 게 중앙이어서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얘는 또 한쪽으로 빠져있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맥에서 최초로 썬더볼트 5가 탑재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M4를 탑재한 맥미니는 썬더볼트 4이고 M4 프로 이상 선택을 해야 5를 지원해요. 전원 버튼이 아래로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맥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맥은 거의 끄지 않고 강제 종료할 때만 전원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바닥에 있는 것도 좋아요. 크게 전원 버튼은 안 누르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이패드에서 M4가 공개되었고 이번 새로운 맥을 공개하면서 M4 프로 칩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대박인 게 뭐냐면 약간 비정상화에서 정상화가 된 느낌? 왜냐면 M3 프로가 공개되었을 때는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맥스와 프로와의 급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엄청난 덕후 그리고 엄청난 급 차이를 둬서 매우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M4 프로가 등장하면서 다시 프로답게 변했습니다. CPU는 최대 14코어, GPU는 최대 20코어까지 선택 가능해요. M3 프로에서 아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요즘 프로세서들이 그렇죠. 이제 2가지의 코어를 탑재하는데 성능 코어, 효율 코어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잡거든요. 그래서 M1과 M2에 있었던 프로는 효율 코어는 낮추고 성능 코어를 올려서 성능 중심이었다면 M3 프로는 성능 코어는 줄이고 오히려 효율 코어를 더 늘려버렸던 것이죠. 근데 다시 M4 프로에 와서는 효율 코어를 줄이고 성능 코어를 다시 확 늘려버렸습니다. M3 프로와 M4 프로를 동시에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M4 프로의 성능이 확실히 더 많이 높을 거예요. GPU도 기존보다 2코어가 더 늘었고요. 맞아. M3 프로에서 또 메모리 대역폭도 낮아졌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시 더 높아졌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맥미니가 진짜 가성비인 이유가 뭐냐면 이젠 맥미니에서 가장 저렴한 옵션으로 구입해도 16기가 램이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완전 혜자예요. 만약 이제 프로 옵션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24기가가 기본이에요. 이것도 기존에 18기가였는데 말이죠. 대신 역시 여기서 옵션을 더 추가하면 이제 옵션 가격은 사악합니다. 램 8기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30만원. 물론 이제 요즘의 램들은 이제 프로세서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램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저장 공간 올리는 게 너무 비싸요. 저장 공간을 한 단계씩 올릴 때마다 30만원이 추가되거든요. 시중에 있는 SK 하이닉스의 빠른 SSD를 사용한다고 해도 2테라에 27만원 정도인데 야 이거는 램보다 저장 공간이 더해. 아무튼 M4의 경우
경우 최대 램은 32기가, M4 프로는 64기가까지 올릴 수 있고 저장 공간도 M4 프로를 선택해야 4테라, 8테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너무 높아서 선택하실 분들은 많진 않지만요. 이렇게 M4 프로 두 가지 칩이 탑재되면서 후면 포트도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M4를 선택하면 후면 단자가 썬더볼트 4이고 M4 프로를 선택하면 후면 단자가 썬더볼트 5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썬더볼트 4에 비해 5의 대역폭이 한 3배 정도 더 크거든요. 나중에 이 썬더볼트 5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것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이 없어서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게 제대로 보급되려면 한 뭐 이제 최소 2년 3년은 걸리는데 그때 되면 더 좋은 맥이 또 나오겠죠. 외장 모니터의 연결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기존엔 최대 2대까지 연결 가능했다면 M4를 탑재한 맥미니는 최대 6K 모니터 2대, 5K 모니터 1대, M4 프로는 6K 디스플레이로 최대 3대 연결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봐요. 시중에 5K랑 6K 모니터가 많이 없어서 거의 4K 모니터를 선택하는데 4K 모니터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뭐 M4나 M4 프로 모두 최대 3대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HDMI는 2.1로 보이고 그리고 썬더볼트 4, 5에 따라서 이제 썬더볼트로 출력되는 DP가 1.4, 2.1 요걸로 이제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최소 시작 가격이 89만원, 교육용은 74만원에 구입 가능해요. M4 프로를 선택하면 209만원으로 엄청 많이 높아지긴 하지만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 M2 맥미니가 85만원에 시작했거든요. 얘는 CPU 8코어, GPU 10코어에 8기가 램 구성이었는데 요게 10코어, 16기가로 되었는데도 가격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CPU는 둘째치고 램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만원 차이거든요. 근데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또 웃긴 건 M4 프로를 선택하잖아요. 이건 미국 기준으로 100달러가 올랐는데 한국 가격으로는 30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거는 조금 씁쓸한데. 두 번째로 큰 변화 포인트는 새로운 맥북 프로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M4 프로, M4 맥스를 탑재하면서 새롭게 리프레시 되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브레스의 변화 외에도 꽤 많은 부분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14인치나 16인치 모두 아이패드에서 선택 가능했던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이 선택 가능해졌어요. 야외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또 요 옵션을 선택하실 분들은 많은데 요거를 선택하면 빛 반사는 많이 억제되지만 화질 저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옵션을 잘 선택하진 않아요. 그리고 기본 밝기도 증가했습니다. 기존엔 야외에서 최대 600니트였다면 이제 1000니트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요것 때문에도 밖에서 본다면 진짜 좀 많이 밝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전면 카메라가 1080p에서 새로운 1200만 센터 스테이지 카메라로 변했습니다. 저조도에서도 카메라 개선이 있다고 하고 또 이제 데스크 뷰로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맥북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맥미니가 나온 것처럼 비슷해요. 14인치만 M4 옵션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요것 때문에 C타입 단자가 썬더볼트 4이고 M4 프로 이상 선택하면 썬더볼트 5로 모든 단자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 맥미니와 마찬가지로 맥북 프로는 모든 옵션이 16기가 램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맥북 프로를 구입하게 된다면 거의 작업자분들이 많이 구입하기 때문에 최소 프로 이상의 옵션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의외로 맥북 프로에 들어간 M4의 옵션이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형의 배터리가 70W시에서 72.4W시로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형은 오른쪽에 포트가 없었지만 추가되었고 스페이스 블랙 컬러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세서의 등장, M4 프로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새로운 M4 맥스, CPU는 최대 16코어, GPU는 최대 40코어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합 메모리 대역폭도 엄청 넓어졌고요. 맥스답게 최대 메모리는 118기가까지 선택 가능해요. M4 프로와 M4 맥스를 비교하잖아요. CPU의 경우 이제 코어는 2개가 더 늘었고 GPU는 2배나 되는 20코어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장 모니터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4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M3 맥스와 비교했을 때 코어 수는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프레서 자체의 코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많이 날 거예요. 여기서 전성비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느꼈거든요. 왜냐면 맥북 프로에서 최초로 했나? 최대 24시간의 배터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찾아보면 16인치의 M4 프로 옵션일 때 최대 24시간 가긴 하지만요. 이것도 진짜 많이 늘었어요. 왜냐면 M3 맥북 프로 14인치가 최대 18시간의 배터리였다면 M4 맥북 프로 14인치는 최대 22시간이라고 해요. 뭐 영상이나 동영상 요 배터리도 비교해보면 많이 늘었죠. 14인치나 16인치나 인터넷 사용 시간도 2시간이 더 늘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체감이 될 거예요. 심지어 전작에 비해 성능 코어는 4개나 더 늘었는데 배터리 타임도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성비가 엄청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대신 배터리 타임은 이제 M4에서 M4 프로, M4 맥스로 갈수록 훅훅 줄어들긴 하지만요. 배터리 용량은 14인치의 경우 72.4W시, 16인치는 100W시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대체로 전작과 비교했을 때 14인치, 16인치 모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쿨링 시스템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충전기는 이제 14인치의 경우 옵션에 따라서 70W, 96W시를 주고요. 16인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40W의 충전기를 제공합니다.
합니다. 나노 텍스처 글래스 옵션을 선택하면 애플 그 광택용 천도 줘요. 램도 기본형, 그러니까 M4를 선택하게 된다면 16기가부터 시작하지만 M4 프로를 선택하면 최소 24기가, M4 맥스는 최소 36기가부터 시작합니다. M4 맥북 프로의 가격은 239만원부터 시작하고요. M4 프로는 299만원, 16인치는 369만원부터 시작해요. 근데 요 프레서에 따라서 시작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출시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옵션을 추가하게 된다면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가장 저렴한 것도 비싼 모델이라서 그런가 맥북 프로 시리즈는 가격이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새로운 발표, 새로운 맥 시리즈를 보니까 야, 이거는 애플 AI,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진짜 혁신이었네. 맥에서 특히 짜던 애플, 그 맥 OS에서는 8기가를 선택해도 뭐 윈도우의 16기가랑 비슷하다고 했던 애플이, 그것도 30만원 추가해야 16기가를 달아줬던 애플이 이제는 금액 추가 없이 기본 용량을 16기가 램을 추가해주는 게 이게 진짜 혁신이에요. 게다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맥북 에어에 M4 달린 게 공개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이트가 바뀌면서 M3이지만 램이 16기가부터 맥북 에어도 가격 변동 없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16기가 돈 주고 옵션 추가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번 맥미니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M4만 하더라도 성능이 충분하거든요. 이 M4만 쓰더라도 웬만한 작업들은 다 엄청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적당하죠. 크기도 적죠. 데스크테리어 꾸미기도 좋죠. 이 맥미니가 이번에 8방미인이네. 거기다가 작업을 치비가 아닌 업으로 뭐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맥미니의 M4 프로를 선택하면 작은 사이즈의 데스크를 꾸미기도 좋고, 진짜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맥북 프로나 맥스튜디오로 가야죠. 아이맥은 참 아쉽습니다. M4로 탑재했긴 했지만 이제는 그 작아져버린 24인치, 그 최소 27인치만으로 나오더라도 아이맥의 인기가 꽤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아쉬워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저는 이미 2가지 제품을 주문했고요. 이것도 사실 이제 기본형이라기보다 우리는 이제 영상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옵션을 좀 많이 추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고른 옵션은 왜 이러한 옵션을 골랐는지 알려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